안녕하세요. 세 딸의 엄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쌍둥이 딸들을 출산했는데요. 28주 만에 태어난 아이들은 약 1kg의 몸무게로 가죽의 뼈만부터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혹시 어디 계시는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 아이들이 교정일자로 100일이고요. 아, 네, 지금, 태어난 지는 7월에 아, 태어났습니다. 그 출산이 얼마 안 되셨군요. 처음 이렇게 쌍둥이들이 딱 대면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가 임신을 하고서부터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어요. 그 쌍둥이 중에서도 단일 양막 쌍둥이라고 해서 그 양막 안에 두 아이가 같이 있는 건데 네. 혹여라도 임신 기간 중에 배가 아프면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퇴출이 꼬이거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거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28주에 결국 자궁문이 열려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인큐베이터 타고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가게 됐는데 정말 만지면 부서질 것처럼 손바닥만한 아이들 몸에 의료기기가 수십 개가 달려있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말했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집에 왔을 때는 좀 괜찮아졌나요? 아니요, 쌍둥이 중에 둘째가 유달리 변을 잘 못 보고 배가 좀 많이 불러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선정성 거대결장증이라는 질병으로 오늘 바로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핏덩이 같은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떼어서 다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저희 쌍둥이 중 첫째 아이는 또 동맥간 개존증이라는 심장 관련된 질환 때문에 3월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아이들이 건강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동생들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몇 살이에요? 지금 36개월 됐어요. 네, 첫째도 어려요. 네, 이제 만 3살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본의 아니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동생들이 아프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저희도 계속 동생은 아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자꾸 그런 말들을 하게 되니까 동생을 대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은 동생들이 우니까 다른 걸 막 하다가도 달려오는 거예요. 딸랑이를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동생들한테 흔들어 주는데 저를 보면서 엄마 이제 기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말문이 턱 막혀서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엄마가 기쁘면 나도 기뻐. 엄마 힘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힘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첫째한테 너무 어린데 벌써부터 마음의 짐을 지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뭐 쌍둥이 걱정해, 지금 첫째 따님 걱정해.
쌍둥이 보실 때 어떨 때 좀 가장 힘드세요? 저는 아직도 그 작은 몸에 수많이 달려있던 의료기기들이 붙어있던 그 간신히 숨쉬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팔에 라인을 잡았는데 그 아이 5손가락 손톱 안쪽에 피가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제가 뱃속에 더 오래 품어주지 못하고 일찍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것 같고, 제가 이 죄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아이는 부모에게는 전부죠.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와이프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혹시 어디 잘못해서 또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이제 아까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첫째가 개존증 수술을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가 너무 항상 힘들어해요. 자기 탓만 하고. 근데 다른 아픈 아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전부 자기 탓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탓이 아니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아이가 아파도 우리는 아픈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내가 엄마하고 내 배에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뭘 잘못해서, 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했나? 그 어떤 절망감이나 무거운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을 온전히 미안해 하려면 우리가 케이스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오롯하게 미안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미안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망가지고 남편도 망가지고 애도 망가져. 이건 하나도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더 튼튼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사막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레이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이스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레이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망하는 거는 탈수해서 쓰러져 죽어 있는 거래요. 근데 물을 찬 채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안 먹고? 왜 안 마시느냐? 너무 덥잖아요, 사막이. 네. 땀이 났는데 너무 건조하니까 바로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목마른지를 몰랐구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우리를 몰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왜? 아이에게 이게 다 가 있으니까 내가 몸이 아픈지, 몸이 부었는지, 뭐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땀이 다 그냥 말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막 레이스에서 오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을 어떻게 마시냐? 목마를 때 마시지 않는데요. 그럼 언제 마십니까? 다리로 재서 마시거나, 걸음수 세가지고 몇 걸음, 아니면 시간 보고 마시거나. 그러니까 목마를 때 마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사막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레이스는 혼자 달리잖아요. 앞뒤에 너무 뭐가 없어요. 그러면 쓰러졌는데 누가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두 부부는 두 사람이 같이 레이스를 하니까 또 그나마 감사. 내가 예측할 수 있어. 이 사람이 힘든 거 어느 정도. 그리고 물을 목마를 때 마시지 말고 걸음으로 세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5월에 제주도에 메밀꽃이 피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 꼭 한번 선물로 초대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그때가 메밀이 가장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주제가 잘생겼다 메밀이에요. 얼굴이 잘생겼다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잘 탄생했다. 우리 쌍둥이들이 척박한 우리의 첫 배경에서 잘 생겨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메밀처럼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여행 꼭 한번 우리 같이 하면서 시간을 가집시다. 다음은요, 남편 때문에 하루도 바람잘 날 없다는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제 남편은 하루 종일 저를 놀려대는 깐족 왕입니다. 개구쟁이다, 개구쟁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사이에 또 자랐어. 라며 깐족. 침대에 누워있으면 전봇대가 누워있는 줄 알았네. 깐족.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걸어다니면 진격의 거인. 노래 부르면서 깐족. 매일 깐족거리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뭐 코미디언들 쪽에서는 인재라고 부르는 약간 네. 느낌이 좀 납니다. 탐나는 인재. 네. 자, 우리 남편의 깐족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우리 아내분 어디 계십니까? 가운데. 반갑습니다. 가장 가운데. 야, 또 얌전해 보이시기도 하고. 진격의 거인이라 불릴 정도시면 키가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네. 178입니다. 178요? 남편분은 남편분은 어떻게? 네, 저는 171입니다. 7cm 차이가 나시는구나. 한 번만 일어나 볼 수 있을까요, 두 분 같이? 네네. 이렇게. 오, 크시구나. 지금 남편분 까치발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키 높이를 조금 아니 그럼 나이 차이가 두 분이서 좀 나세요? 나이 차이도 7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연상입니다. 와.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되게 동안이시라서. 아니 평소에 남편분이 어떻게 놀리세요 보통?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해서 6kg를 감량을 했어요. 네. 감량을 했는데 네. 살이 빠지면서 자꾸 가슴이 좀 작아졌다고 자꾸 어디 자꾸 어디에 있냐고 노래를 불러요. 임재범 씨의 노래를. 네, 되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되게 열창하면서 집에서 부르고. 야, 근데 개구쟁이 진짜. 그리고 막 아이들 이름 지으는 건 사실 되게 신중하게 그쵸. 지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되게. 있으십니까? 저는 애가 둘인데요. 네네.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최선을 다해라고 짓고 싶대요. 네? 이름 최씨의. 최선을 이게 다해라? 셋째까지 낳고 싶은데 자기는 네. 첫째를 최선, 네. 네. 둘째를 최선을, 그리고 셋째를 최다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 집합 이걸 너무 해보고 싶대요. 진짜. 그리고 막 저희가 사실 둘째를 계획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신랑이 약간 계획을 안 했는데 이제 생긴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정말. 그래서 자꾸 자기는 분명히 골 때 골을 안 넣었다. 근데 이게 생겨서 너무 아쉽다. 뭔가 시원하게 슈 골 하고 싶은데 골 때 맞았는데 이게 들어가서 너무 자기는 아쉽다고. 생겨서 너무 아쉽다. 그 사람들 같이 있는데 자꾸 자기 골 안 넣었다고 얘기 막 해가지고 제가 참 민망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장난기가 그럴 수 많으시구나. 있어요. 왕자님, 아내분이 이렇게 좀 열받아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잘 몰랐고 네네. 제가 이제 그 깐족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뭔가 깐족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좀 장난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게 깐족입니다. 그게 깐족.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많은 장난을 깐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니 진격의 거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습니까? 아, 예. 그 와이프가 이제 저보다 키가 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싱크대에서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네. 전 옆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붓게 되잖아요. 아 약간. 그렇죠. 이게 거리가 싹 붙게 되면은 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의도치 않게 약간의 높낮이가 느껴지면 보다가 이제 기분 나쁘니까 네. 진격의 거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깐족이다, 깐족. 네, 이제 뭐 약간 혹시 아내분이 남편분 놀릴 때는 없습니까? 반대로 뭐 역공 한번 들어갈 법한데. 근데 한 번 저한테 아이고. 싸대기. 한 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싸대기를 이게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어요. 제가 간지럼 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약간 네. 계속 타다 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고. 그래서 그치. 제가 계속 간지럽히길래 하지 마. 나 네. 되게 싫어해. 근데 몇 번이 반복되는데 또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싸대기를 때렸죠. 네. 정신 좀 차려. 네. 저 죽을 공포를 느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간지럽 막 이렇게 간지럽히면은 이게 하지마 이게 아니라 막, 네. 막 이렇게 막 웃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간지럽히니까.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하는데 막 하니까 이제 재밌지 하지마 갑자기 팍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맞고 당황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이었죠. 하지 말라고. 야! 누나가 말하면 들어. 바로 그래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와이프가 또 이제 재밌는 게 반응이 되게 커요 사람이. 아까 보니까 리액션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도 크고 하니까 재밌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던 저는 일. 더 큰 자극을 찾는 거예요, 계속. 도파민. 예,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도파민 중독이에요. 도파민 예, 중독. 약간 그리고 와이프의 웃음을 되찾고 싶고. 야 이거 글로만 보면 정말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와이프의 웃음을 되찾고 싶 너무 스윗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런 게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동작을 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을 해주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고 내 존재를 느끼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래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걸 막 나오게 하거든요. 이거는 추천하고 싶어요. 내 중심이 있는 채로 관제탑이 있는 채로 이걸 할 수 있으면 베스트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막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리액션 받고 싶고 그 자체에서 내가 느껴지는 존재의 희열감이 이게 너무 세지면 이제는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 게 좀 덜 보이거든요. 이 남자와 여자의 호감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 좀 보통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특별히 서로의 호감을 어떻게 표현하면 까서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 시원해.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려서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 빡 세게 때리잖아요. 세게 때리는 게 매우 친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까서 발로 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너하고 매우 친해. 알지? 근데 여기서 혼동이 온 거야. 여성한테 그 남자의 쓰는 언어 코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성도 친하면 괜찮고 여성이 조금 보통 남성적 딱 이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받아줘. 그럼 괜찮아. 근데 나 자기가 그건 조금 나 투머치야. 나 이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 있다고요. 남자가 사랑이 식으면 떨어지는 거는 장난기예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장난을 안 치잖아요. 장난 안 치. 안 웃고. 진지해. 예. 자기야 간지럽히지 마. 알겠어. 가계부 막 손도 안 돼. 그러니까 장난을 친다는 건 이 남자의 아직 젊고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 아내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애정 전선이 있다.